외교정책 관련돼서 이제부터 보는 거는 이민자. 미국에서 이민자들이 어떻게 그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첫 번째는 이제 그 모국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이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 미국 놈들은 왜 남의 나라에 관심이 많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과 미국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죠. 다른 제국주의과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와 영국에는 그죠? 로마와 런던이라 합시다. 런던에는 주로 그 나라 사람들이 살죠. 그 나라 사람들. 근데 미국, 워싱턴, 미국에는 어때요?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민은 상당수가 모국을 가지고 있어요. 모국을. 그죠? 그래서 항상 미국에는 무슨 개 그러잖아. 그죠? 유대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그죠? 쿠바계 미국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유대계 미국인은 이스라엘 편에 들겠죠. 한국계 미국인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한국 편을 들 거 아니에요. 쿠바계 미국인은 쿠바계를 들고. 그래서 이민자들이 자기 모국에 관심이 많아요. 모국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미국의 자기 모국에 대한 정책이죠. 이 정책에 영향을 줘요. 영향을 준다. 우리 한국에는 한국의 하원이 공화당의 수지영인가? 여성이 있고, 최근에 상원에 한 명이 당선된 것 같은데. 그죠? 그럼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특징이야. 로마 제국이나 영국과 달리 그 나라 국민들이 각각의 이민자라서 모국에 있고 그 모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봐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남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해요. 그죠? 자기 나라 모국이니까. 자, 이거는 우리 양수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첫째, 이민자들은 미국이 모국을 위해 노력할 것과 모국의 미국식 가치와 제도를 전파할 것을 정부와 의회에 요구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러한 이민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선거 공약과 정책 집행에서 외국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공언한다. 이가라시 다케시 2014년이네요. 이민 국가로서 미국의 이러한 특성을 내적 제국이라고 규정하였다. 문제는 이민자들이 출신 국가에 따라 상반된 정책을 미국 정부에 요구한다는 것이다. 양자대전 당시 영국계나 프랑스계는 조기 참전을 주장하였으나 독일계, 스칸디나비아계, 아일랜드계는 참전에 반대하였다. 냉전은 동유럽, 베트남, 쿠바 등 반공 성향의 이민자 집단을 증가시켰다. 그리스인은 유대인 다음으로 강력한 이익 집단이다. 특히 중국과 대만, 유대인과 아랍인의 이익 집단이 경쟁하고 있다. 유대인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지만 1973년 5.1 쇼크를 기점으로 아랍계 미국인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국 아랍계 미국인 연합회와 아랍 정보센터가 설립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이 그랬죠. 한국계 그랬죠. 그죠? 아유, 저기 뭐야, 우리가 한국에 가난할 때 한국의 원조를 많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을 거고, 그 다음에 군사 독재 때, 그죠? 박정희 전두회 때는 야 미국의 민주주의, 인권 이런 걸 박정희 전두환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압력을 넣어라 이렇게 요구했겠죠. 그래서 김대중이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한 거 아니에요? 그때 미주 한인회장이 누구였을까요? 김대중이 미국에 망명했을 때 미주 한인회장. 박지원이요? 그렇지, 박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옛날 민주화 시절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박지원?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타운이 있죠. 한국 타운, 코리아 타운, 그죠? 그 다음에 차이나 타운, 재팬 타운 이런 타운이 있어요. 뭐냐면 이민자들이 나라별로, 그죠? 모국별로 모여 살죠? 모여 산다. 모여 산다는 건 뭐야? 그 투표를 집단적으로 한다는 거야. 투표를 집단적으로 해. 그럼 코리아 타운에 있는 하원은 당연히 당선되려면 코리아 타운에 있는 사람들 의견, 한국계 미국인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얘기하는 거야. 코리아 타운 와서 저기 코리아 타운 제가 만약에 하원이 되면요, 전두환이 저기 한국에서 독재를 하는데 그거 못하게끔 제가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공약을 하는 거예요. 그 더구나 이제 또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타운 가가지고 연설해서 공약을 하면 뭐 한국에 하는 공약을 하겠죠. 한국이 북의 공격을 한국 전쟁을 한번 했고 북의 공격에 있으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민자들이 그러한 개입, 자기 모국에 대한 개입을 요구를 하고 정치인들은 그거를 공약과 정책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적인 정책이 미국 국민들의 일정한 여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내적 제국이라는 거예요. 내적. 미국 내부가 자체가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일본 재팬이죠. 재패니즈 타운에 가면은 거기서 그러겠죠. 일본 개들은 소녀상 없애라 그러겠죠. 그죠? 근데 코리아 타운 가면 왜 소녀상 존치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2차 대전에 영국계 프랑스는 영국 프랑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하라는 거고 반대편은 아니면 자기들하고 관련 없는 왜 미국이 거기 가서 피를 흘리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이 이민자들이 이해 집단, 압력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고로 유명한 게 당연히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인.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중국과 대만, 그죠? 그 다음에 아랍인.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남베트남, 북베트남, 베트남 대회는 이제 베트남. 이렇게 요즘에는 쿠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한번 했지만 한국의 이민자들의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한국 인구에 비해서 미국의 이민자 비율이 높다 그랬죠? 제일 높은 데는 쿠바예요. 쿠바. 그다음 쿠바. 그다음 이스라엘도 높네.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은 최근에 아랍계, 그죠? 아랍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우리 박관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의 중동 정책에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30억 달러 이상을 이스라엘에 지원한다. 유대인들은 1985년 레이건 행정부가 요르단에 1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던 계획을 저지시키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도 당초 계획의 10% 수준으로 막았다.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은 유대인 강요나 참모를 두는데 국방장관과 국방정책자문위원단장을 지낸 리처드 펄은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계획하였다. 헨리 키신저, 헨리 크라이스, 리처드 펄은 미국 외교정책을 주관하는 외교협회, 유럽과 북미 유력 인사 모임인 빌더버그 유럽 북미 및 아시아의 엘리트로 구성된 상정회의 회원이다. 유대인들은 미국의 경제계를 장악하면서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하타르 말레이시아 총재는 20세기 말 아시아 대환위기는 실용공업국 경제를 장악하는 국제 위대자본의 업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계 금융 부자가인 소로스가 그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 집단을 두 개를 뽑으라면 두 개가 어디냐면은 하나는 미국 총기협회예요. 총기협회. 그 다음에 유대인, 그죠? 유대인협회. 이 두 군데가 가장 강력한 로비 집단이에요. 돈도 무지무지하게 쓰고 모든 대통령 후보라든가 상원 후보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 돈 받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각자 자기 나라에 유리한 정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뭐 리처드 펄, 헨리 키신저 이런 사람 다 유대인이라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죠. 유대인이 경제를 장악했다, 금융을 장악했다는 건 우리가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유대자본. 그래서 이제 이 유대자본들이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 정책, 그 다음에 이 투기자본이니까 국제 투기자본. 국제 투기자본의 규모. 근데 이 국제 투기자본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는 거지.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존에 독점 자본이 있었겠죠? 이거는 기존의 독점 자본이에요. 뭐 이런 자본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거는 그게 아니라 연금 기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하죠. 퇴직금 모아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투기자본 되는 거예요. 퇴직연금. 그 다음에 더 가서는 아예 투자연금을 모집을 해요. 투자연금을 모집. 그래서 이런 국제 투기자본의 규모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인데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영국이요. 영국까지도 금융 부도 사태를 일으킬 정도의 규모야. 그러니까 동아시아 한국은 영국도 IMF 겪은 적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도 국제 금융 부도 사태를 겪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방법은 뭐 간단하겠죠. 한국 같은 데 와가지고 주가 쌀 때, 그죠? 주가가 쌀 때 한국에 와가지고 주식을 잔뜩 산 다음에 주가 올린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짜고 어느 날 갑자기 일거에 철수하는 거예요. 그 주식이 폭락하겠죠? 금융경제가 마비가 되겠죠. 그죠? 환율도 폭락하고. 그러면 IMF 사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96년 동아시아,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IMF 사태가 왔는데, 바로 이런 국제 투기자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몰려다니면서.
이거 법으로 규제를 못해. 원래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죠. 근데 규제를 못한다. 주로 하는 짓이 뭐냐면 주식시장, 선물시장. 여러분 선물시장이 뭔지 아세요? 미리 실제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물건 사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금값이 뭐 100달러인데 내가 1년 후에 미래의 금을 사겠다. 근데 내가 그때 생각할 때는 금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90달러에 사겠다. 이런 식으로 그 약속을 하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런 선물시장. 그 다음에 외환시장. 외환시장. 외환시장에서 갑자기 만약에 달러를 갑자기 풀어봐요. 달러를 풀면 원화가 오르겠죠? 가치가 올라. 달러가 흔해지니까 원화 가치가 오르잖아요. 반대로 달러를 사들이면 달러가 부족하겠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국제 투기자본들이 그렇게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유주의 특징이에요. 신자유주의 전에 이런 짓 못했어요. 신자유주의 때는 왜 그렇게 되냐면 국가가 주권이 있어. 금융주권, 화폐주권, 외환주권. 그럼 못한 말, 국가가 권력으로 못했어요. 근데 신자유주의로 되면서 국제조약으로 이걸 다 풀었어. 그죠? 자유화시켰단 말이에요. 금융의 자유화.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를 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환율 오르는 것도 이런 영향력이 크죠. 이런 국제 투기 자본이 볼 때, 자, 우리 환율 오르는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국제 투기 자본을 볼 때 한국이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할 거다. 필요로 한다. 그죠? 한국이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해. 많이 필요하니까 어때? 달러 값이 오르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값이 오른다. 달러 값이 오른다는 건 원화가 폭락한다는 거죠. 원화가 폭락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왜 달러를 왜 많이 필요하냐? 지금 뭐 첫째, 관세 협상. 국가가 어때요? 200억 달러. 200억 달러씩 미국에 상납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필요해. 그뿐인가?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해야 되죠? 미국에 달러로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필요해. 심지어 개미들, 서학개미들은 어때요? 달러를 사서 그걸로 미국 주식을 사죠? 그러니까 달러가 많이 필요해. 이와 같이 한국이 달러를, 그래서 국제 투기 자본이, 지금보다 달러가 더 오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달러 잔뜩 사다 놓자. 이런 거죠. 그래서 달러를 사는 거죠. 달러를 사들이니까 달러가 부족하니까 원화가 폭락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서학개미는 되게 신박한데, 서학개미 총 투자액이 1,500달러고, 작년 한 해 동안만 한국의 무역흑자보다 더 많이, 약 800억 달러를 한 해 동안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사들여서 해외에 투자했답니다. 무역흑자보다 더 많은. 무역흑자 나도 소용없는 거죠. 800억 달러를 했으니까. 그래서 현재 정부가 국고에 있는 외환보유고죠. 외환보유고 이거를 달러를 풀어. 그죠? 달러가 사람들이 많이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를 풀어. 달러를 푸니까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죠. 외환보유고가 매월 약 30억 달러씩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 우리 규모가 4,500억 달러 정도 규모인데 30억 달러씩 감소하고 있어요. 4,500억. 1%밖에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위험 신호죠. 이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유대계의 이런 국제 투기자본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자, 이거는 우리
어휴, 양이 좀 많네. 이거는 우리 이창률 동지가 잠깐만요. 읽어봐야 되겠다. 잠깐. 왜 넘어갔지? 예. 양이 많은데 한번 봅시다. 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큰 이민자 로비 단체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이다. AIPAC의 설립자들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초기에 참전하도록 유대인이 영향을 미쳤다면 유대인 학살을 저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심정으로 이 단체를 만들었다고 한다. AIPAC는 로비 단체여서 이스라엘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100 이상의 후원금을 내는 회원이 30만 여 명에 달한다. 또한 AIPAC는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으나 다른 유대인 후원 단체가 후원금을 줄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AIPAC는 435개 연방 하원 선거구 모두에 사실상 지부를 두고 있다. 연례총회 마지막 날에 AIPAC의 우호적인 활동을 벌이는 의원들이 성적 순으로 발표된다. 4년 임기의 회장은 미국 대선보다 1년 먼저 선출돼서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2008년 대선 직전에는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측근인 온라인 미디어 업계의 실력자 리 로젠버그가 의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는 그와 가까운 텍사스 출신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AIPAC 연례 총회에서 의원들은 이스라엘에 유리한 법안과 정책들을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개막식에 참석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은 1967년 중동 전쟁 이전에 국경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이 전쟁 승리로 얻은 영토를 반환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양국 동맹은 철통 같다고 수정하였다. 둘째, 이정희에 따른 둘째는 안 해도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 문제에서 항상 봐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그 홀로코스트죠. 600만 명,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6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을 히틀러가 죽인 건 사실이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홀로코스트 전에는 그 어떤 유대인은 서유럽이나 그 백인들 사이에서 유대교는 약간 경멸스러운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종교가 다르죠. 그리고 기독교는 저걸 못해요. 뭐냐면은 고리대를 못해요. 고리대. 성경에 의해 가지고 고리대 사업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못하는 고리대를 이 유대교들이 한 것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끼리는 이자를 안 받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들끼리는 다 형제자매인데 종교가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착취한다는. 그래서 베니스의 상인 나오죠? 그죠? 피 안 나게 살한점을 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처럼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히틀러의 유대인은 홀로코스트라는 걸로 입장이 바뀌게 되죠.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 동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안내에 이르기도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보통은 사실이라고 하는데 뭐 아니라는 주장도 있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이런 유대인에 대한 그 연민 동정 여론이 생기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자기의 이해관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조직화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유대인 학살이죠. 유대인 학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대인들이 모여야 된다. 이렇다는 거예요.